오케이. 거기에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써져 있는데 저는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표현할 거고,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거나 일렬로 세운다는 거나 똑같이 들린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 이게 나중에 고1 때 똑같이 배우는데 그때랑 지금과의 다른 점은 어떤 특수한 기호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호를 써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호를 낯설어 할까 봐 내가 약간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쓰긴 할게. 그 기호를 쓰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거나 할 때는 그 기호는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기호는 기호일 뿐이고 어차피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냥 가뿐하게 예를 들어 갑시다. A, B, C, D라고 하는 서로 다른 5명, 사람 이름이라고 칠게. 이 5명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도 불러봐요. 자, 맨 앞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그치. 저 5명 중에서 1명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누군가 앉았다고 치면은 그 다음 자리부터는 몇 명이 될 거고? 그치. 4자리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는 몇 개? 3개? 2개? 마지막에 몇 가지? 1가지로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일렬로 5명이 앉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 아니면 각각의 별개로 일어나는 거니? 즉 A가 여기 앉는 거랑 B가 여기 앉는 게 서로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A가 여기 앉는 순간 B는 뭐 이쪽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다 서로 뭐 하면서 곱해주면서 계산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고배 법칙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 5 곱하기 4 곱하기 그치 3, 2, 1이라서 총 120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 말이지. 자, 이건 어떨까? 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나열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자, 여기에 앉을 수 있는 건 여전히 몇 가지죠? 그치, 여전히 5가지가 될 거야. 여기는 몇 가지로 줄고? 4가지로 줄고, 여기는 3가지로 줄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 맞나? 그래서 5랑 4랑 3을 곱하니까 이건 얼마가 될 거냐면 60가지. 이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물어보는 건 다 이 정도 계산에 의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일반화 시킬게요. 서로 다른 n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r명을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 자, 여기 몇 가지죠? 옳지, 좋아요. 전체 n명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 n으로 출발할 거야. 근데 그 다음 자리부터는 옳지, 하나씩 떨어지네. n-1, 여기는 n-2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은 여기 끝이 보이게 될 텐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몇 명 선택했냐면 r명 선택한 거 맞지?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밑줄 친 이게 총 몇 개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r개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맨 마지막 자리는 과연 몇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이게 되게 헷갈릴 텐데 예를 들어서 볼게. 지금 나는 5명 중에 몇 명 선택해서? 3명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 했잖아. 뭐 시작이 당연히 5인 거 뻔하고, 마지막이 이 3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5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해봐요. 그러면 3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별로라고 한다면 실제로 몇 개를 곱하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몇 개를 곱했죠? 3개를 곱했어. 왜? 3명을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3개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도 결과적으로 n에서부터 떨어지면서 몇 개 떨어지는 것까지, r개 떨어지는 것까지를 곱하면 되고, 아까 내가 요걸 어떻게 표현했으니까 5에서 그 개수를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하자라 그랬으니까 여기 마지막은 뭐가 될 거냐면 n-r 더하기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n에서부터 이거를 싹 다 곱하는 경우의 수가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 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뭐라 그럴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봐요. 그냥 옳지, n 먼저 써있고 p 가운데 있고 r 이렇게 있으니까 npr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기호로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npr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 p라는 게 등장했냐면 많이 어려운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한식 영단어가 있는데, 이 퍼뮤테이션이라는 영단어가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다 뭐 그런 식의 단어예요. 실제로 정확하게는 순열이거든요. 이 순열이 어디서 따왔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런 식의 NPR이라는 기호로 할 거고, 그 계산법은 뭐를 따른다? 이런 걸 따른다는 거야. 자,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되게 쉽게 해드릴게. 이 상황 5명 중에 3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기호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5P3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3명 선택해서 나열한다. 그리고 계산 어떻게 하자고? 5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3개 딱 쓸 때까지만 곱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연습 한번 더 해볼까? 10명 중에서 4명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는 몇 P 몇이다? 옳지. 10P4가 되고, 그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 10, 9, 8 어디까지? 7. 7까지. 그 개수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라고. 이런 계산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3P3은 그럼 뭐일 것 같아? 3명 중에 3명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얘는 어디까지? 3, 2, 1까지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요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보다 커지는 게 말이 돼요? 안 되겠죠. 3명 중에 4명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뭐 3, 2, 1, 뭐 0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은 r보다 뭐 하거나 하다?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오케이, 그 정도에 대한 기호예요. 자, 아까 했죠? 이번엔 이 n명을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한번 일일이 나열해볼게. 여기 몇 가지? n개. 여기는 n-1개, 여기 n-2개 해서 어디까지? 얘는 다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는 2개가 되고, 마지막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즉, 어떤 자연수 n에서부터 숫자 1까지 싹 다 곱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거고,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np, n이라고 말해도 되긴 할 것 같아. r 자리가 n으로 바뀐 거니까. 근데 또 이렇게 npn이라 쓰기도 하는데, 이런 기호를 또 뭐라고 하냐면요, 혹시 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이런 느낌표 기호. 이거 혹시 뭐라 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알아? 아우. 팩토리얼.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게 발음한다면 팩토리얼이지, 팩토리얼은 아니죠. P가 아니라 F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인이고 그냥 편의상 n 팩토리얼이라 하면 되고, 더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한다? n 팩이라고 이제 통용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느낌표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 숫자부터 어디까지? 1까지 떨어지는 모든 수를 곱한 거를 기호로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 For example, 3팩 얼마다 이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이 되는 거야? 6이 된다 라는 거예요. 4팩은요? 4, 3, 1 곱하는 거니까 24 이렇게 될 거야. 5팩은 5, 4, 3, 1이니까 120이 되고,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나중 가면은 요 팩토리얼 계산법, 이 팩토리얼 이 계산값은 구구단 하는 것 마냥 약간 뭐랄까,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그런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미리 배운 거니까 개이득인 거고. 좋죠? 요러한 거다. 근데 아까부터 말하지만 요런 기호 몰라도 된다는데, 당연히 몰라도 되고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쓰나 3팩으로 쓰나 어차피 똑같은 건 똑같은 거니까 편의상 쓴 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가서 자,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제 53-1이랑 53-2를 일단 내가 먼저 풀어주고, 여러분들 이따가 유제 문제랑 이그젠플로 한번 풀면 되거든. 자, 보세요. A, B, C, D 이 5명의 사람을 일렬로 나열할 때 A라는 친구가 가장 왼쪽에 배치, B라는 친구가 가장 오른쪽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그래서 내가 썼어요. A는 가장 왼쪽에 있으라며? 왼쪽에 있으면 되죠. B는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이 요 가운데 세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 몇 개 있겠니? 몇 가지 있겠니? 여기 5명 중에 지금 A랑 B는 이미 배치가 끝났어요. C, D, E를 가지고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마지막으로 1가지.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가지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있어 보이게 3팩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별거 없죠. 자, 다음 예제. 이것도 그냥 칠판만 봐도 됩니다. 자, 1, 2, 3, 4라고 하는 색 4개가 있어요. 1, 2, 3, 4라는 색 4개가 있고, 이 색 4개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영역 4개를 이렇게 색칠하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그 국룰이 뭐냐면, 이웃하는 면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구분이 꼭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같은 색은 여러 번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가 일단 국룰이야.
그랬을 때 색칠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색칠하는 문제에서는 푸는 방법이 그냥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써놓을게.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색칠하자. 뭐라고요? 무슨 면부터?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인접하다는 게 뭐죠? 붙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웃하는 면이라고 하는 건 A 기준으로는 B도 지금 붙어 있고 C도 붙어 있고 D도 붙어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지. 이런 경계선 기준으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B 기준으로 누가 붙어 있죠? A랑 C가 붙어 있고, C 기준으로는 B나 A나 D나 다 붙어 있고, D 기준으로는 A나 C나 다 붙어 있겠죠. 그럼 다시 A, B, C, D 중에서 인접한 면이 가장 많은 건 누구 또는 누구예요? A 또는 C겠죠. A도 3개고 C도 3개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A부터 하던가 C부터 하던가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근데 인간적으로 뭐부터 하는 게 맞죠? A부터 하는 게 편하겠죠? A니까. 자, 그래서 갑시다. 자, A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니? 물론 4가지겠죠. 1, 2, 3, 4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칠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자, 그리고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색칠했다고 친 다음에 진행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뭐부터 할까요? A를 색칠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B를 할까 아니면 C를 할까 D를 할까? 선택해 볼래? 근데 아까 A랑 C가 인접한 면이 가장 많았잖아. 그럼 A 다음엔 C로 하는 게 이상적이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상관없어요. 가장 인접한 면이 많은 것부터 한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그냥 큰 고민 없이 뭐 그냥 원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난 그냥 B부터 할게. 자, 보세요. A에서 이미 1번을 색칠했다면 B는 당연히 몇 번을 제외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3개 색깔 중에서 선택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2번을 칠했다고 가정해볼게. 자, 그 다음에 C로 갈게. 자, C는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는 몇 개 색깔 중에서 2개 색깔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또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D를 색칠할 거야. D는 그럼 한 가지겠나? 아니죠. 왜? D는 지금 1번과 3번이 이웃해 있고 2번은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 2번이나 4번이라는 몇 가지, 2가지 경우를 둘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정도로 계산해 주면 되고 결과값은 아마 48가지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인접하는 면이 가장 많은 면부터 색칠하는 문제도 자주 보게 된다라는 점. 154, 5, 6에 있는 이그젬플이랑 유제 문제 풀어보고 다음 얘기 넘어갈게. 아까 무슨 뭐 NPR이라던가 뭐 NPEC이라던가 뭐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수준의 문제는 뭐 알다시피 이런 기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는 있긴 해요. 그도 그럴 게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이 친구들은 막 일반화시켜서 공식처럼 가르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거야. 다만 내가 저번에 그 얘기를 안 했구나. 경우의 수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생명이에요. 경우의 수 문제, 확률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쉬운 문제야 굳이 어떤 경우를 나눈 다음에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문제만 만날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럼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되게 복잡하거나 생각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면서 진행하는 게 일단 맞아요. 근데 뭐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많이 풀어보시면은 딱 견적이 나와. 아, 얘는 이렇게도 경우를 나눌 수 있고 저렇게도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형태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가장 빠른 길로 답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맞고, 제가 이거는 뭐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갈게요. 157페이지에 대한 얘기.
어떤 것,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든가 뭐 숫자 같은 그런 친구들끼리 서로 이웃한다랑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구분인데, 일단 받아들일 수 있죠. 이웃한다의 반대말이 이웃하지 않는다가 될 거고, 이웃하지 않는 거의 반대말이 이웃한다라고 하는 거 말이지. 그리고 이웃하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둘이 서로 붙어 있는 걸 이웃한다라고 그러는 거 맞죠. 자, 예를 들어 갑시다. A, B, C, D 5명을 일렬로 나열할게요. 5명. 자, 그리고 그 와중에 A랑 B가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웃하는 요 두 친구를 난 이렇게 표현하거든. 뭉텅이라고 하거든요. 한 뭉텅이로 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다시 A랑 B를 한 뭉텅이, 그냥 한 묶음으로 바라본다면 A랑 B 그리고 C, D, E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거 몇 명으로 보이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으로 볼 수 있어야 돼. A랑 B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요 네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뭘 해줘요? 일단 네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아까 내가 4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실제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곱한다? A랑 B가 뭐 할 수도 있냐면 자리를 체인지할 수도 있어. A랑 B가 이웃한다는 게 A가 꼭 먼저 있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 A, B도 되고 B, A도 상관없으니까 이 뭉텅이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두 가지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실제 계산값은 뭐 48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엔 A랑 B라는 친구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절대 이 둘은 이웃하지 않고 싶대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잘 보세요. 자, A랑 B를 제외한 C랑 D랑 E를 일단 먼저 배열할게요. 몇 팩으로 말이죠? 3팩으로 배열해도 될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자, 그리고 배열했다고 치고 잘 들어. 요 C랑 D 사이에 간격이 몇 개 나오냐면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이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A랑 B를 배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지? A랑 B는 절대 붙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야. 다시 이렇게 체크된 요 4개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몇 P 몇이야? 4P2라고 바라봐도 되고 아니면 4 곱하기 3이라고 바라봐도 되는 거고, 요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계산하면은 6에다가 12가 될 거니까 몇이냐? 7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이런 생각도 나쁘지 않아요. 봐봐, 아까 내가 이 두 사람은 이웃을 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로 양분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럼 차라리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1번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죠? 이 5명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이자 120까지가 될 거야. 전체. 거기서 뭘 빼자고? 1번에서 계산했던 이거 4팩 곱하기 2 하면 얼마였냐면 48이었죠. 실제로 120에 48 빼면 얼마입니까? 7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72는 이 계산이랑 완벽하게 똑같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도 나쁘지 않고,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생각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 전체에서 반대를 빼는 생각은 3명일 때는 되게 위험하긴 한데, 내가 알기론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선 3명 정도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2명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문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해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지. 다만 경우의 수 문제는 풀이법을 많이 알면 할수록 이득일 거기 때문에 둘 다 이해하고 둘 다 연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연습해 볼게요. A, B, C, D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A라는 친구는 무조건 맨 앞에 아니면 맨 뒤에 배치가 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B랑 C는 이웃해야 한대요. 그런 경우의 수가 몇인가? 자, 일단 B랑 C가 이웃한다라 그랬으니까 우린 B, C를 뭐로 봐야 되죠? B, C를 한 뭉텅이로 바라봐야 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누가 왕따냐? 일단 D랑 E 이렇게 있네요. 왜 A는 고민 안 했지? A는 어차피 들어가봤자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봐. A가 여기에 배치되는 이후의 경우의 수나 A가 여기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가 다를 것 같아요. A가 맨 앞에 가든 A가 맨 뒤에 가든 어차피 B, C, D 이 친구들 배열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A를 맨 앞에 배치하고 요 A를 안 치는 경우의 수를 2가지라고 할게요. A를 앞 또는 뒤 정도로 말이지.
자, 그래서 이후로 진행합시다. 자, 어차피 지금 몇 자리 남았고? 총 4개의 빈자리가 남았고 이 4개의 빈자리 중에서 이 친구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근데 사실 4자리라고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A가 맨 앞에 있으면은 이 친구들 몇 명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 3명으로 보는 게 맞죠. B, C 묶음이고 D랑 E 그렇게 있으니까 그 3명 그냥 뭐 하면 돼요? 일렬로 배열하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근데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B랑 C가 서로 뭐 할 수 있으니까 자리를 체인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곱하기 2까지 해주는 것까지. 네. 꼼꼼하게 항상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죠. 계산은 얼마가 돼요? 24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맞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리고 이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 159페이지에 이제 뭐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거든요. 자,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이것도 그냥 뭐 일반화 시키거나 그런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예요. 숫자 카드 1, 2, 3, 4가 있고 요 1, 2, 3, 4 카드를 가지고 어떤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그냥 이 순서대로 하면은 1234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야.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1개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니까 얘는 그냥 무난하게 4팩토리얼이자 24가지로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정수 만드는 건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3자리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4개 중에서 뭐 한 다음에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기호로는 4P3이라고 말하면 될 거고 계산은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근데 놀랍게도 몇이죠? 똑같죠? 24가지로. 곱하기 1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24가지인 건 동일하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수 만드는 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까 어렵지가 않은데 누가 존재하냐면 이 0이라고 하는 카드가 등장하는 순간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봐봐요. 0 추가한 총 5장의 카드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5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5팩일까요 이게? 이게 5팩이 되는 순간 0이라는 카드가 맨 앞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생각해봐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0카드의 존재는 맨 앞에 있는 친구가 0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신경을 쓰라고 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론적으로 갈게요. 여기 몇 가지니? 들어갈 수 있는 거?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지.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요. 자, 두 번째 자리 몇 가지죠? 이미 하나 쓰면은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썼다면 예를 들어 1을 썼다면 이 두 번째 자리는 0, 2, 3, 4 중에서 선택하면 될 거니까 여기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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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걸 기호로 어떻게 써도 되냐 하면 4 곱하기 4팩이라고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계산이야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몰라. 일단 전체라고 할게요. 전체 경우에서는 5팩이겠죠. 근데 그 와중에 뭘 제외해도 되냐면 맨 앞자리가 0이 되는 그 숫자들 전부는 싹 다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것만 빼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맨 앞자리를 0으로 배치했다면 나머지 숫자 4가지 가지고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까? 4팩이 될 거니까 5팩에서 4팩을 빼는 계산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아이디어나 요 아이디어 둘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가 여러 문제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데 뭐 하라냐면 40 이하의 숫자가 몇 개인가를 물어봤어요. 맞죠? 40 이하의 숫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까 추천받습니다. 뭐 푸는 방법이 한 뭐 몇만 가지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거는 뭐 13이라던가 뭐 24 뭐 이런 식의 숫자들을 만드는 건데 그 와중에 40 이하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냥 생각해보자. 40 이하의 숫자가 많을까 아니면 40보다 큰 숫자가 많을까? 뭐가 더 많을까 경우의 수가? 여기 중 이 카드 가지고 지금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40보다 작은 숫자가 더 많을지 아니면 40보다 큰 숫자가 많을지 생각해보라고. 40보다 작은 숫자가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앞이 4로 시작하는 숫자를 얘기해봐야 40, 41, 42, 43
그 4개 말고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차라리 그냥 뭐 하는 게 낫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41보다 크거나 같은 그 숫자들만 그냥 뭐 해주면 되겠다? 제거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전체 개수는 몇 개죠? 전체는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가지죠. 영재와 4가지고 여기도 4가지가 되겠네. 따라서 총 16개의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뭘 제외하자? 41, 42, 43, 44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4는 한 번밖에 못 쓰니까 3가지를 제외한 총 몇 개? 13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뭐 했죠? 이 13개를 일일이 세는 게 불편하다면 전체에서 적은 개수를 빼서 답을 내주는 것도 경우의 수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157페이지에서부터 160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설명한 거거든. 이거 안 지울 테니까 157페이지에서부터 160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 넘어갈게.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거기 161페이지는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나왔는데, 대표를 뽑는다라는 거랑 뭐 선택하는 거는 사실상 동일한 아이디어긴 한데,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일반적인 생각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택을 한다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일렬로 나열한다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선택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냥 뭐만 한다? 선택, 그냥 뽑기만 하고 나열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자,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4명 A, B, C, D가 있어. 이 A, B, C, D 4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2명을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2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아까처럼 밑줄을 2개를 긋고요.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치, 이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 1명을 이제 배치하면 되니까 4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A가 들어갔다면은 두 번째 자리는 몇 개로? 그치, 3가지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오는 게? 12가지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뭐 기호로 표현한다면 4P이겠지만 뭐 이런 기호는 그냥 뭐 지금은 별로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12가지라고 안 하고 그냥 4 곱하기 3가지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2명을 선택만 한다.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야. 나열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순서 따위가 상관이가 없는 거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일단 순서를 상관이 있다라고 치고, 이 4명 중에서 1명 선택하는 건 여전히 몇 개일 거고, 그치, 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데, 이대로만 끝내는 순간 위에 있는 경우의 수랑 다를 리가 없죠. 그치, 위에 있는 수랑 다를 리가 없는데,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선택만 하는 게 서로 다를 리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볼게. 보면은 이 위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첫 번째 A가 배치가 되고 두 번째 B가 들어가는 거랑 첫 번째 B가 들어가고 두 번째 A가 들어가는 이 케이스가 엄연히 다른 케이스일 거란 말이지. 왜? 첫 번째 자리에 A 들어가고 첫 번째 자리에 B가 들어가는 건 아무리 봐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A랑 B가 뽑히는 거랑 B랑 A가 뽑히는 게 뭐 어쨌든 간에 2명이 그냥 뽑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순서는 별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즉 위의 케이스에서 겹치는 케이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겹치는 케이스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 그래서 이거를 2라고 쓰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정도의 가지수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선택하는 거랑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책에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이 4명의 학생이 뭔가 회장 선거에 나갔다고 했을 때 회장을 1명 뽑고 그리고 부회장을 1명 뽑는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장이랑 부회장의 격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왜? A가 회장 되는 거랑 A가 부회장 되는 게 엄연히 다르죠. 본인이 생각해 보더라도 본인이 회장 되는 거랑 본인이 부회장 되는 거는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격이 차이가 있을 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즉 나눠줄 필요가 없이 그냥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는 생각으로 가면 되는데,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죠.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는 요 임원 2명이 뭐 임원이라고 하는 요 자리가 뭐 격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지. 똑같이 임원은 임원일 뿐이니까. 그래서 요 임원 2명을 뽑을 때는 일단
이 두 명을 서로 다른 걸로 취급한 다음에 겹치는 케이스만큼 나눠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격의 차이가 있고 없고가 여기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이제 r명을 뭐만 하는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를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NCR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는 한데요. 여기서 가운데 있는 이 C가 의미하는 게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란 말이지. 얘를 한글로는 조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 콤비네이션 뭐 조합이 뭔지는 지금은 딱히 몰라도 상관없다. 계산법은 이렇게 돼요. 방금 아까 우리가 했던 NPR이라고 하는 요 식을 뭐로? R팩으로 나눠주는 계산이 될 거고, 이것도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런 거 뭐 볼 필요도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할게. 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6C3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자, 분자는 6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몇 개까지? 딱 3개까지? 3개까지 떨어뜨리는 이 정도의 계산까지 한다.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리고 분모는 뭐냐면 요 R 자리에 3을 1까지 떨어뜨리는 3팩에 대한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약분은 이 정도로 그냥 바로 보이면은 몇 가지가 된다? 20가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8명 중에서 5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8C5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좀 길겠다. 8, 7, 6, 5, 4까지를 이제 분자에 올리면 되겠죠. 5개를 나열로 하면 되니까. 그럼 분모는 뭐예요? 5, 4, 3, 2, 1 이런 식의 계산이 될 거니까 5 곱하기 4, 5 곱하기 4 날아가고 3 곱하기 2가 6이랑 날아갈 거기 때문에 8 곱하기 7이라서 5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는 거야. 4명 중에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얘를 표현으로는 4C4라고 할 수 있고, 분자가 어떻게 되죠? 4, 3, 2, 1까지 떨어뜨리죠. 분모도 똑같이 4, 3, 2, 1이 되겠네. 아, 그러니까 분모란 분자가 완벽하게 똑같은 숫자니까 4명 중에 4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된다? 한 가지가 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물론 이거는 그냥 이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할 뿐이지 이런 식의 문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호가 여러 개 있구나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이런 식의 문제를 뭐 디테일하게 연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 예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162페이지랑 163페이지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볼 건데, 자, 첫 번째, 이 5명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뽑는데요. 그죠? 뭐 거기서 뭐 대의원이라 나왔지만 뭐 대의원이나 부회장이나 다른 거 없으니까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데, 일단 그 와중에 A랑 B, 이 A랑 B 둘 중에 한 명이 꼭 회장으로 뽑혀야만 한대.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구하라고 해서, 일단 뭐 회장 자리는 뭐 내정된 거는 마찬가지겠죠. 이 A가 회장으로 뽑히는 상황이나 B가 회장으로 뽑히는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은 경우의 수가 다를 리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이 A랑 B 둘 중에 한 명을 회장으로 뽑아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자, A를 회장으로 뽑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부회장 2명은 누구에서부터 할 수 있냐면 B, C, D, E 라고 하는 요 4명 남았죠. 요 4명 중에서 2명을 선택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B는 뭐 회장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의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친구가 회장이 된다면 다른 친구는 뭐 부회장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4명 중에서 부회장 2명, 격의 차이가 없는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자? 4C2로 표현해도 되는데, 그 4C2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분자가 누가 들어가고? 4 곱하기 3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분모는 2 곱하기 1로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 정도로 계산해서 이 분모, 분자, 2 날아가니까 그대로 몇 가지가 되는 게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느낌 그대로 오른쪽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 위에 A, B, C, D라고 하는 요 5개의 점이 동일 간격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5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실제로 몇 개인가를 물어봤는데, 이건 뭐 이 정도는 실제로 세더라도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일단 이렇게 오각형을 만든다고 치고 대각선 이렇게 긋는다 하더라도 총 몇 개가 나오는 게 10개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우의 수 카운팅으로는 어떻게 하나? 5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을 할까 배열을 할까에 대한 차이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배열한다면 예를 들어 A점과 D점을 선택하고 배열하는 게 A 선택한 다음에 D를 선택한다는 그 상황이랑 D를 선택한 다음에 A를 선택한 상황을 서로 다른 걸로 바라보자는 거지. 근데 봐봐요. A랑 D를 선택해도 2선분이고 D랑 A를 선택해도 2선분이니까 어차피 뭐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겹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OP라는 계산을 2팩으로 나눠주는 계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실제로 이거를 그냥 간결하게 뭐라고 쓸 수 있다?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인 5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계산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결과는 몇이 된다? 실제로 10가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경우의 수 문제는 요 콤비네이션 계산할 때 요 R 자리가 2나 기껏해야 3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그 정도의 문제만 나오게 되고, 실제로 요 기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회장 부회장 선택하는 것처럼 격의 차이가 있는 거, 그리고 임원 선택하는 것처럼 격의 차이가 없는 거, 그 정도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률 얘기를 하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해봤고, 개념 한 통 문제는 163페이지까지, 그리고 B1인가요? B1은 22-2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푸실 수 있으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확률 얘기를 한번 쭉 나가볼 수 있겠지. 뭐 확률이나 경우의 수가 다르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이 확률 얘기는 이번 주 안에 한번 끝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